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후쿠시마 안전 문제가 관심사입니다. 8년 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는 아직도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고 방사능 오염수 일부가 그냥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현지를 단독 취재했습니다. 109년 전 오늘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경술국치일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친일 잔재를 척결하자는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광양시 인구 유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 상반기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줄었는데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노후화된 여수 낙포부두의 리뉴얼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부두 개선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공사 진행 기간 부두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산단 업체들의 원료 수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챗뉴스로 조금 전 전국 네트워크로 보도한 저희 여수 MBC 취재팀의 후쿠시마 리포트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후쿠시마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지 8년이 지난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과연 지금도 안전한지가 관건인데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여수 MBC 기자들이 국내 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원자로 부근까지 근접해 현장 상황 생생하게 취재해왔습니다. 조희원 기자와 최유진 카메라 기자의 후쿠시마 현장 리포트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약 10km 떨어진 인근의 한 마을. 도로에는 내리지 말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는 바리케이트로 막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사고가 난 지 8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 마을에서는 아직도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을을 지나 들어간 후쿠시마 제1발전소. 발전소 인근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ですから必要最小限ですね。はい。取材されるならばペンと書くもの、ノート。はい。あと申請いただいたカメラと三脚。はい。こういったものを持ち込めます。 시간당 체내 방사선 축적량이 0.01 밀리시버트로 비교적 안전한 구역으로 꼽히는 G존. 방사선 폐기물을 밀폐해 놓은 컨테이너와 저장 탱크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시설물이 바로 방사선에 오염된 물을 저장하는 오수 탱크입니다. 최대 적재 용량이 1,300톤에 이르는데 오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일주일에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G존을 지나 원자로 반경 50m 이내인 Y존으로 들어가자 폭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원자로 건물이 보이고 체내 방사선 축적량은 10배로 뛰어오릅니다. 핵폭발로 고온의 열이 발생하면서 핵연료와 구조물이 녹아내려 원자로에 쌓인 퇴적물의 양은 880여 톤. 퇴적물은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하면서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500도 이상의 열을 내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취재진은 지난해 동경전력이 투입한 로봇이 촬영한 원자로 내부 영상을 통해 냉각수가 끓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경전력은 고온인 퇴적물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당량의 냉각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적물을 식힌 냉각수에 방사성 원소인 스테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 등이 섞여 있는데 적지 않은 양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계산하면 금방 나와요. 왜냐하면 약 300톤 정도가 나오는 지금 쌓인 거는 하루에 150톤 정도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150톤이 어디로 갔느냐? 그냥 알게 모르게. 동경전력은 나머지 절반은 제염 작업을 거쳐 원자로를 순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1m 간격으로 냉각봉을 심어 원자로를 통과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데이터에 잡히지 않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수가 상당한 양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일본 내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도 일치된 견해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쿄전력은 데이터를 속인 적이 많았거든요. 동경전력은 폐로 작업을 완료해 오염수가 새로 생성되지 않을 때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年から40年という期間を設けて廃炉を進めるというプランにしています。
でそのですね最終的なあり方についてはですねまだその全て元に戻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も含めてですねまだ議論があるところでありますので今後ですね 동경전력은 사고 이후 니가타의 제2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게 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유원입니다. 네. 전남 지역이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올 상반기의 경우 특히 광양시의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했는데요. 다른 지자체보다 감소폭이 큰 만큼 차별화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소폭이지만 인구 증가세를 이어온 광양시. 2010년 15만 명을 밑돌았던 인구는 다음 해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정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춰 어린이 보육재단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는 광양시의 인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을 낳게 합니다. 전남의 순인구 유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광양시의 올해 상반기 인구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5천 명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유출로 관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는 거 발령하고 그다음에 1년 미만의 그 단기 근로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직장이 변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 등에 따른 학교 그리고 이제 이사 등으로 인한 그렇게 저희가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상반기 출산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5% 넘게 상승했다며 홍보에 나섰지만 취재 결과 올 상반기에 잠깐 상승했을 뿐 최근 2년 동안 전체 출생아 수를 보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과 환경 등 인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중심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의 다양성을 어떻게 지역에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여기에 지자체별로 늘고 있는 공동주택 분양도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광양시 역시 적극적인 개발과 분양으로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 경쟁 속에 차별화된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독특하게 발전을 시키고 두 개 권역 간의 연결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광양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정지 여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에 불만이 있는지 그것을 좀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도시 구조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현재 정책들이 인구 정책과 얼마나 맞물릴 수 있을지가 중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마다 수천 명의 전입 전출로 기형적인 인구 구조를 겪어온 광양시. 이번 통계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지역 16개 기초 지자체가 정부의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시군에 대한 인구, 소득, 재정 등 종합평가를 거쳐 전남 지역에서 성장 촉진 지역으로 공군과 구례군 등 16개 기초 지자체를 지정했습니다.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되며 5년마다 재지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수시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여수산단의 환경 문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지난달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여수시민 98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7%가 여수산단이 환경오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이 밖에도 안전사고와 빈부격차, 지역갈등 유발 순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61%는 여수산단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어 다양한 후원과 지역 구매, 행정협조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분쟁을 둘러싸고 상인회 측과 여수시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상인회가 시민 분쟁 조정위의 권고안에도 없는 아케이드 입점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권고안 수용 거부로 판단하고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인회 측은 이에 대해
여수시 측이 중립적 입장에서 벗어나 권고안의 내용을 부당하게 해석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을 관리하던 주식회사와 상인회는 2013년부터 공과금,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올 초 여수시가 시민분쟁조정위를 구성해 지난 6월 조정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최근 여수 낙포부두의 리뉴얼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오랜 논란이었던 부두 안전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에는 부두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원료와 제품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산단 입주업체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주요 구조물이 녹슬고 파손돼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낙포부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뉴얼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지 4년여 만에 정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1,600억 원. 오는 2022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5년쯤에는 안전성을 갖춘 새로운 부두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작 부두를 이용하는 여수 산단 입주업체들은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예타를 통과한 리뉴얼 계획은 5개 선석 전체를 철거하고 3개 선석과 파이프라인 등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공사가 진행되는 3년 동안은 부두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돼 원료나 제품 수급에도 차질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업체들은 선석이 3개로 줄어들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채선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선으로 인해서 화물이 제대로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화주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체 항구나 외국으로의 허브 기지를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또 이들 부두 이용사를 통해 30여 곳의 여수 산단 기업들이 원료를 공급받고 있어 연쇄적 생산 차질까지 우려되는 상황. 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일부 부두를 철거하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우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그 기초자료조사 영역을 하면서 부두 운영사들하고 같이 그 낙포 리뉴얼 추진 협의체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계획을 다시 마련해서 그 부분을 운영사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빼앗긴 지 109년째를 맞는 경술국치일입니다. 일본 정부가 연이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뼈아픈 느낌이 드는데요. 나라를 잃었던 한을 잊지 말고 친일 잔재를 반드시 척결하자는 다짐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다시 찾아온 경술국치일. 109년이 지났지만 오욕의 역사는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군이 불렀던 노래를 재창합니다. 학생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제 보복 조치와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아베 정권과 전범 기업들은 강제징용, 강제징병 피해자들과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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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해온들도 항일 독립운동 선열에 정신을 기리고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깊은 교훈과 함께 외세에 결탁하여 우리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친일 세력은 반드시 척결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슬픈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친일잔재 청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300여 학교에서 친일 인사가 만든 교과 등 40여 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고 광덕고와 대동고 등 3개 학교는 교과를 교체했습니다. 광주시도 이달 초 국공유지에 위치한 25개의 일제잔재물에 단죄문을 설치하고 일제침탈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반성은커녕 경제보복과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가족이 탄 SUV 차량이 도로 옆 풀숲으로 추락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순천시 별량면 도로에서 73살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길을 벗어나 10m 아래 풀숲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A씨의 두 누나가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이 잇따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선거 기간에 조합장에게 600만 원을 건네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여수 원예농협 조합장 후보 김모 씨와 김 후보의 혐의 사실을 이용해 조합장 후보를 사퇴하라며 김 후보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여수 원예농협 조합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새 조합원 5명에게 모두 50만 원을 건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 여수시 산림조합장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성폭행 가해자 옹호 의혹을 받던 민덕희 여수시 의원의 민주당 제명이 취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민 의원을 제명하기로 한 전남도당의 결정을 취소하고 민 의원에게 내린 징계 청원을 각하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민 의원이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징계 청원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달 민 의원을 제명 결정한 바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학사 구조 개편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순천대는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 외부 전문가와 다수의 내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천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오는 9월까지 개편 시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 전라남도 현안 예산 6조 7천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0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 21억 원,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33억 원 등 전남의 현안 예산 6조 7천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광주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등은 오는 10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국회에서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해화학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오늘 집회를 갖고 이달 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남해화학의 최저가 입찰로 고용을 승계할 새로운 협력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라며 최저가 입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해화학은 적정한 용역비를 기준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이 과다해 후속 협력업체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특정 업체와 맺은 수의계약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양시가 관내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부서에 서류를 요구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